자, 볼게. 259번부터. 자, 뭐라고 돼 있는지부터 좀 보자. 자, 집합에 내가 부분 집합을 잡아줄 거래. 됐지? 거기에서 임의로 한 개의 x를 내가 택했다. 그런데 2는 x의 원소여야 되고 4는 x의 원소여야 되고 9는 x의 원소가 아닐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봐보자 일단. 1, 2, 3, 4, 5, 6, 7, 8, 9라는 집합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자, 여기에서 내가 부분 집합 x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 1부터 9까지의 내가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만들어준 게 부분 집합인 거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요 1이 여기로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1은 넣는 거고, 됐지? 2는 만약에 내가 안 넣을 거다 그러면 2를 안 넣겠지, 이런 식으로. 뭐 3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 뭐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은 부분집합이 되는 거란 말이야. 한마디로 1부터 9까지를 넣는다 안 넣는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럼 부분집합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확률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부터 계산해 줘야 되겠네.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합의 개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1을 넣는다 안 넣는다 두 가지, 그치? 2도 넣는다 안 넣는다 두 가지, 3도 두 가지 쭉 가면서 9도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일단 2의 9제곱개가 나오겠다. 요 상황에서 우리가 2는 원소에 들어갈 거고 4는 원소에 들어갈 거고 9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계산하라는 소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2는 넣을 거고 4는 기본적으로 넣겠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2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4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리고 9는 넣지 말자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9도 후보군에서 제외하자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만들 수 있는 게 1이 2개, 3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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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총 2의 6제곱개를 만들 수 있다. 됐지? 이렇게 생긴 건 2의 6제곱을 만들 수 있을까? 확률은 2의 9제곱분의 2의 6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8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약수 관점 좀 볼까? 약수. 그치? 자, 약수 관점 좀 봐보자. 우리 어떤 수가 있다고 해볼게. 어떤 수가 있는데 이 수를 최대한 간단하게 찢어볼게. 알았지? 최대한 간단하게 찢자라는 건 소인수분해 하자는 소리야. 소수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인 거잖아. 그치? 자, 어떤 수가 존재하는데 걔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내가 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거의 약수를 계산해라 하면 2의 제곱과 3과 5의 세제곱의 일부분을 가지고 오면 약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뭐 7이라는 건 아예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치? 자, 그래서 이 2를 넣는 방법이 안 넣는다, 1개 넣는다, 2개 넣는다까지 가능한 거고 3을 넣는 방법은 안 넣는다, 1개까지 넣을 수 있는 거고 5 같은 경우는 1, 5, 5의 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넣는 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2와 3과 5를 각각 몇 개씩 가지고 올 거냐의 관점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2는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그치? 3은 2가지, 5는 4가지가 되면서 얘네들을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따지고 싶어도 이렇게 하자라는 소리지 우리는. 맞지? 자, 그러면 봐보자. 일단 648에 약수가 적혀 있다는 소리니까, 그지? 648의 약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 자, 소인수 분해부터 해주면 648 2로 나누면 324가 나오고 다시 2로 나누면 162가 나오고 다시 2로 나누면 81이 나오고 81은 3의 4제곱인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저 648이라는 숫자는 일단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얘네들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됐지? 여기에서
윗줄에서 한 개 가지고 오고 밑에 줄에서 한 개 가지고 와서 곱하면 약수 하나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5개가 돼서 20개가 된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거야. 자, 전체 약수는 4 곱하기 5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아주냐면 60의 약수가 될 확률을 계산하시오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60을 다시 소인수 분해를 좀 해주면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지. 맞나? 4, 20, 60. 맞지? 자, 그러면 얘는 2를 가지고 오는 게 1, 2, 2의 제곱, 3은 1, 3, 5는 1,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소리야. 자, 요거 두 개를 곱해서 만든 숫자가 다시 얘를 곱해서 만든 숫자랑 뭐 해야 된다? 서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가보자. 여기서 내가 2랑 3을 각각 몇 개씩 가지고 올 거냐의 관점인 거잖아. 그지? 근데 얘를 곱해서 얘네들을 곱해서 완성이 되는 형태로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2는 몇 개까지만 쓸 수 있냐면 2의 제곱까지만 쓸 수 있는 거야. 2의 세제곱을 써버리면 8이 되면서 60의 약수가 안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2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3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1 아니면 3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몇 가지를 가져올 수 있냐면 여기서는 6가지를 가지고 올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확률이 되겠다. 됐지? 그래서 확률 계산하면 10분의 3이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좀 봐보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내가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을 차례대로 A, B, C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A와 B와 C가 나올 수 있는 게 각각 6가지씩 나올 수 있겠지? 자,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될 거야. 됐지?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A가 B보다 작으면서 다시 A는 C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B, C는 관계가 없고. 됐지? 그러면 뭐 하면 돼? 그냥 A만 픽스해 버리면 되지. 그치? 첫 번째 A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B, C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2부터 5까지의 숫자가 나오는 거지. 얘는 5 곱하기 5가 나올 거야. 5의 제곱계만큼이 나올 거야. A가 2라고 치면 몇이 되는 거야? 4의 제곱계가 되는 거지. 그 다음 건 3의 제곱, 그 다음은 2의 제곱, 그 다음은 1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네. 더해주면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이지. 6분의 K제곱에서 n에다 5 넣으면 되니까. 됐지? 자, 그래서 55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 약분 안 되지? 그래서 답은 216분의 55다. 이렇게 나오면 끝나겠네. 68번 볼게. 자,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이 존재한대. 됐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데.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게 나오겠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이렇게 생긴 얘겠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하자 그랬냐면 세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요 네 사람을 우리가 어차피 키로 봐야 되니까 이 네 사람을 키가 각각 1과 2와 3과 4인 얘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이 소리겠네. 세 번째 서 있는 애가 양쪽에 있는 얘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세 번째 애가 누군지만 픽스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가보자. 4명을 줄 세울 건데 세 번째 있는 얘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떻게 구성이 돼도 저 1이 제일 작은 수지. 그지? 상관이 없지 그러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3 곱하기 2개가 돼서 총 6개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에 2가 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2의 양 옆에는 누가 오면 안 되는 거야? 1이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자리가 무조건 1로 고정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나머지 3, 4가 3, 4로 오던지 4, 3으로 오던지. 요 경우는 두 가지가 되겠다. 됐지? 자, 얘가 3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불가능하지. 3보다 작은 얘가 1과 2가 있는데 남은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3이면 안 되고 4여도 안 되는 거지. 총 8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8, 4, 2 약분될 거니까 답은 3분의 1이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지. 자, 6개의 의자가 같은 간격으로 있는 원탁이 있는데, 자, 그런데 사람이 지금 5명밖에 없는 거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라고 돼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요런 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봐. 헷갈려 하지 말고 우리 남학생 3명을 대문자 ABC로 가정을 하자. 됐지? 자, 그리고 여학생 2명을 소문자 AB로 가정을 할게. 그러면은 의자가 1개가 남아야 되지, 그지? 그 의자도 그냥 잡아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의자를 우리가 X라고 해보자. 됐지? 근데 여기서의 차이점은 이것만 하나만 있는 거야. 사람은 다 다르게 구분해야 되지. 근데 의자가 만약에 2개가 남아있으면 그 2개의 의자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XX로 적어야 되는 거야. 요 차이만 있어. 알았지? 그치? 사람은 무조건 다르니까 다른 문자로 적지만 의자는 다 똑같은 거니까 다 똑같은 문자로 적는다. 그 차이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먼저. 자, 이러한 원탁에 일단 어쨌든 둘러 앉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어쨌든 대문자 ABC, 소문자 AB, 의자 X. 그냥 서로 다른 6개를 원탁에 앉히라는 소리야. 맞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 개가 나올 거야. 됐지?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계산하고 싶냐면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하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돼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남학생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묶어버리자. 여학생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묶어버리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이 있는 거다? 3명이 있는 거다. 의자에도 인격을 부여하는 거야, 얘들아. 의자도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러면 3명이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앉히는 방법은 일단 2 팩토리얼 개만큼이 나오겠지. 이 상황에서 남자끼리 자료 바꾸는 거 6개, 여자끼리 자리 바꾸는 거 2개지. 이렇게 되면 끝난다. 됐지? 자, 그러면 계산 좀 해주자. 약분하면 5, 4, 3만 남겠지. 5, 4, 3이 아닌가? 6이면 3 곱하기 2니까 5, 4만 남아야 되지. 그치? 5 곱하기 4 남은 상황에서 2 곱하기 2가 남았으니까 답은 5분의 1이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됐지? 한 단계만 더 가보자. 그러면 자리가 7개라고 한번 쳐보자. 똑같은 상황으로 갈 건데 자리가 7개야. 됐지? 자, 그러면 의자가 X랑 X라고 생각하면 되지.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게 있을 때는 그냥 다르다고 먼저 생각하고 분배하면 되잖아. 그치? 먼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6 팩토리얼 개만큼이 나오는 건가? 근데 똑같은 게 몇 개니까? 2개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지? 2 팩토리얼로 나눌 거야.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6, 5, 4, 3까지 나올 거야. 됐지? 자, 이 상황에서 뭐 해주자, 우리는?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하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니까 3팩토리얼 개가 나오나? 그 다음에 남자 자리 바꾸는 게 3팩, 여자 자리를 바꾸는 게 2팩이지. 근데 마찬가지로 의자 XX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게 2개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2로 한번 나눠주자. 됐지? 그래서 3팩 곱하기 3팩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해되지? 자, 이런 식으로 보자.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서로 다른 2개의 꼭지점을 택하재. 거리가 루트 2 이상일 확률을 계산해보재. 자, 그러면 일단은 생각해봐. 그냥 막 잡아보는 거야. 알았지?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거 2개를 선정하면 길이가 1이겠지. 자, 먼저 길이가 나올 수 있는 건 1이라는 길이가 나올 수 있어. 됐지? 1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랑 얘를 택한다. 이런 식으로 택할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요거는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건가?
됐지? 이런 건 길이가 루트 2가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멀게 이렇게 택할 수도 있지. 뭐 루트 3이 나오겠네. 그치? 자, 요런 길이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거리가 루트 2 이상일 확률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를 계산해봐 이 소리인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길이가 1인 경우를 빼는 게 편한 거지. 맞지? 자, 그럼 길이가 1인 경우를 빼볼 거야. 자, 보자. 일단 총 8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할 거니까 8C2가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자, 그러면 1 빼기 8C2분의 뭐 해주자? 길이가 1이게끔 선정하는 방법, 그치? 근데 길이가 1이 되게 선정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무슨 소리야? 모서리의 개수랑 똑같은 거지. 길이가 1이 나오려면 무조건 모서리니까, 그치? 근데 모서리의 개수가 총 12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12 이렇게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1 빼기 여기가 4 곱하기 7분의 12 약분하면 7분의 3이네. 그러면 답은 7분의 4가 되겠지? 1 빼기 7분의 3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기억해야지.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하자. 자, 원이 있어, 얘들아. 원이 있어. 자, 그리고 호 AB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됐지? 자, 중심에다가 그어놨어, 이렇게. 중심에다 그어놨어.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중심 각이라고 부르지. 자, 이렇게 중심에 그어놓은 걸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원주에다가 그어준 거 원주각이라고 불러준다. 됐지? 그러면 우리는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어? 2배 관계가 있지, 그지? 원주각을 2배 하면 중심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지금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맞니? 그러면 직각이 필요한 거니? 맞지? 그러면 봐봐. 직각이 필요하다라는 건 원주각이 90도가 되면은 직각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얘기는 중심각이 몇 도여야 된다는 소리가 돼. 180도여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중심각이 180도라는 거는 중심각이 평각이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평각이 되는 걸 우리는 지름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그래서 원주각을 그려주면 이 원주각은 항상 90도라는 성질이 있다. 됐지? 확률과 통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거기 어디야?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도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알았지? 자, 잘 활용해 줄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야. 됐지? 자, 그럼 봐봐봐. 자, 직각 삼각형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빗변이 지름인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얘는 직각 삼각형이 된다.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살펴보자, 이제. 자, 일단은 삼각형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삼각형은 점 3개만 연결하면 삼각형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 6시 3이 되겠지? 그리고 안 되는 경우 존재하지 않지. 한 직선상에 점이 3개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맞지? 자, 전체 경우의 수는 6시 3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직각 삼각형이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봐. 지름을 1개 잡았을 때 됐나? 이거에 대해서 직각 삼각형이 몇 개 나와? 4개 나오지. 이게 빗변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지름 1개에 대하여 삼각형이 4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름을 우리가 몇 개 그릴 수 있으니까. 지름을 하나, 둘, 3개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름이 내가 3개가 존재하니까 삼각형을 총 12개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20분의 12인 거네, 그러면. 5분의 3인 거네. 그러니까 답은 8이 나오겠지. 봐봐. 일단 실수하지 말고 알았지? 자, 볼게.
A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됐지. 자, 그러면 뭐 이 소리잖아. 뭐 A라는 얘가 이렇게 있을 거고, 뭐 B라는 얘가 있을 거고, 쭉 가면서 A, B, C라는 얘가 있겠지. 그렇지? 얘네가 부분집합들이고, 이런 얘는 총 7개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되니? A 넣는다 안 넣는다 2개, B 넣는다 안 넣는다 2개, C 넣는다 안 넣는다 2개. 원래는 8개지만, 그지? 공집합이 아니라 그래서 공집합은 빼야 되지. 자, 그래서 총 이렇게 7개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임의로 2개를 나열하겠다라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임의로 2개를 나열해서 걔네들을 각각 X랑 Y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거고 2개가 서로 달라야 되는데,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는 7개 중에 1개가 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자리는 6개 중에 1개가 올 수 있겠지. 그래서 7 곱하기 6 해주면 되니까 7, 6에 42가 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자, 그러면 42분의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이 상황에서 자, 뭘 해주제? X가 Y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만들어주제. 됐지? 자, 그러면 Y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잖아. 맞지?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Y를 기준으로 생각할 건데 Y를 우리가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거든. 원소의 개수가 1개일 수도 있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얘들일 수도 있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얘들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요 Y를 3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자. 첫 번째, NY가 1인 경우. 됐지? 그러면 일단 뽑는 방법의 수는 3가지겠지. A를 갖고 오거나 B만 갖고 오거나 C만 갖고 오거나. 그치? 자, 그러면 봐봐봐. X가 어떤 A라는 얘에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원래는 뭐인 거야? A랑 공집합 원래는 2개지. 그치? 원래는 2개지만 A를 가져올 수 없이 서로 다르게 가져와야 되니까, 그리고 공집합은 애초에 후보군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0가지다. 그래서 이건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두 번째 경우 봐보자. Y의 원소의 개수가 우리 2개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얘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지. AB를 갖고 오거나 BC를 갖고 오거나 AC를 갖고 오거나 중에 하나겠지. 자, 그랬을 때 X가 어떤 AB에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고 싶어, 이 소리가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 X를 끼워 넣는 방법은 A를 넣어도 되고 B를 넣어도 되는 거지. 원래는 A, B도 되지만 서로 다르니까 안 되고, 공집합은 애초에 후보군에 없었으니까 빼야 되겠지. 그래서 이건 2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총 6가지가 가능할 거고, 자, 그 다음에 Y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3개인 경우를 생각하자. 이건 가져오는 방법은 일단 1가지지. ABC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X는 뭐가 돼야 돼? ABC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거든. 다 되겠지. 6가지가 되겠네. 7개 중에서 ABC만 제외한 다 되겠지. 그치? 요거는 6가지가 있을 수 있다. 됐지? 합쳐서 12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답은 42분의 1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하자. 2로 나누면 21분의 6이 되는 거고, 3으로 나누면 3, 7에 21,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7분의 2가 나온다. 자, 일단 봐보자. 자, 기하적인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전체의 넓이 분의, 그지? 전체의 넓이 혹은 전체의 길이 분의 뭐로 잡아주자? 그 특정한 조건이 갖는 넓이 혹은 길이로 잡아주면은 그게 확률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다고 했지, 그지? 자, 그러면 살펴볼게. 자, 일단은 얘가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근데 예각으로 가던 둔각으로 가던 기준점은 어디인 거야? 직각인 거지, 그지? 자, 한마디로 우리 여기가 90도가 되려면 P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데를 봐서, 그지? 그거에 바깥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냥 따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다시 90도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 그랬잖아. 그치? 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이기 때문에 A, B를 지름으로 가지는 내가 반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반원을 그릴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 선상에 뭐 하면 P가 있으면 그거는 90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 선상에 있으면 90도인데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90도보다 큰 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치?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90도보다 작은 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P가 여기에 있으면 뭐가 되겠다? 예각삼각형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전체 넓이는 1인 거니까 1분의 이렇게 적으면 될 거고, 자, 여기 넓이만 계산하면 되지? 여기 넓이는 1에서 뭐 해주자? 반원의 넓이 빼면 되지. 자, 그런데 얘는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8분의 파이가 되는 거네, 넓이가. 그지? 4분의 파이의 반이니까. 자, 그래서 1 빼기 8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그래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이겠네. 상황부터 보자. 자, 봐봐.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있대. 그렇지? 자,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있대. 이렇게 정사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는 8이야. 됐지?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지름의 길이가 2인 동전 한 개를 중심이 색종이 위에 오도록 놓자라는 거야. 자, 바깥쪽에 놓지는 않을 거고 중심은 무조건 색종이 위에 있도록 지름의 길이가 2니까 반지름이 1이겠지. 요런 동전을 딱 올리자는 소리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이 동전이 색종이 테두리의 안쪽에 완전히 놓일 확률을 계산하래. 완벽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이 동전이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그지? 동전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자,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양쪽에 모서리 끝에 우리가 배치를 한다고 치면, 자, 여기까지는 배치가 될 거고, 여기까지도 배치가 될 거고, 여기까지도 배치가 될 거고, 여기까지도 배치가 돼서 여 선상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중심만 보면 중심이 여기부터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중심이 요 선상에 위치하면 되겠다. 됐지? 그러면 중심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 결론은. 그치? 자, 그런데 반지름이 지름이 2였나? 그치?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요 길이가 6이 될 거고 요 길이가 6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전체 넓이는 88의 64분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66에 36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약분하면 32분의 18 약분하면 16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표본 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걸 찾아보자라고 돼 있어. 자, 기억 볼게.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상황을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A가 B 안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가능하겠지. 또는 A와 B가 그냥 같아도 되는 거지. 부분집합이라고 하자는 건 맞지. 자, 그러면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는 우리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혹은 사건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첫 번째 경우 봐보자. 첫 번째 경우는 무조건 A의 원소가 B의 원소보다 작은 상황일 거고, 그치? 두 번째 상황은 A의 원소랑 B의 원소가 같은 상황이겠지. 그러면 얘를 표본 공간의 개수로 나눠주고 얘도 표본 공간의 개수로 나눠주면 우리가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의 확률은 요 경우에는 B의 확률보단 작아야 되는 거고, 그치? 자, 얘는 A의 확률이 B의 확률과 같아야 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A의 확률은 항상 B의 확률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네. 됐지? 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는지는 조금 판단을 해보고, 그치? 근데 뭐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으니까 지금. 자, 두 번째 가볼까? 자, PA 더하기 PB가 1이면 배반 사건이냐라고 돼 있어. 자, 니은 가보자. PA 더하기 PB가 1이래.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랑 같을 때 이 소리가 되겠네. 자, 그랬을 때 뭐래? A, B는 서로 배반이냐라고 물어봤거든. 자, 배반이라는 건 무슨 소리지? 겹치지 않는다는 소리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그치? 자, 봐봐봐. 그냥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지 뭐. A, B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 2, 3이라고 해보자. 밖에 4까지 있다고 그냥 해볼게.
그치? 자,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2개고 B의 원소의 개수 2개 되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4개니까 성립하잖아? 그치? 그런데 교집합이 당연히 있지 얘는. 그치? 자, 요 조건만으로 배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다. 어떤 말까지가 아니지? 별로 의미가 없네. 자, 넘어갈게 뒤에는. 자, 디귿 볼까? 자, 합집합의 확률이 1이라면 A는 B의 여사건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그치? 자, 볼까?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이게 확률이 1이라는 건 결국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냥. 그치? 자, 이랬을 때 A는 B의 여사건이 돼야 된다는 소리는, 그치? A의 여집합이 B라는 소리니까, 그치?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A가 무조건. 그렇지? 안 와도 되지, 그치? 근데 그냥 이게 표본 공간인데 그냥 A, B가 그냥 1, 2, 3 그냥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쳐봐. 그치? 그러면 A 합집합 B는 1, 2, 3인 거고, 그치?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도 3개인 거잖아. 그럼 확률은 1 나오지, 그치? 그런데 A의 여집합이 B랑 같지가 않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안 되겠네. 답은 1번만 되겠다. 이게 뭔가 될 것 같이 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 대놓고 안 될 것 같이 줬어, 다. 됐지? A 여집합과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무슨 소리야?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된다는 소리겠네? 그치?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돼야 된다는 의미일 것 같아. 자, 그런데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니까? 차집합이니까. 이건 알아야지. 야,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잖아. 그치? 자, 이거는 비차집합 A가 공집합이란 소리야. 그럼 봐봐봐. A가 원래는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거냐.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집합 두 개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비차집합 A라고 하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여기에 뭐 해야 된대? 여기가 공집합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B는 여기에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얘만 B가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B가 A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요 소리는 다시 무슨 소리가 돼? B는 A의 부분 집합이겠구나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적어두자. B가 이렇게 있을 거고 A가 얘를 덮고 있을 거야. 요렇게 생겼다면 이 소리가 되는 거네. 그치? 이렇게 생겼는데, 그치? 자, 그런데 A의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리고 요거의 확률이 6분의 1이래. 그치? 자, 그런데 이거 다시 A 차집합 B가 되는 건가? A에서 B를 빼내면 여기 도넛 모양만 남는 건가? 그치? 이 도넛 모양의 확률이 6분의 1이야 이 소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A의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건 여기랑 여기를 더한 게 3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B 안쪽의 확률은 6분의 1이 돼야 돼. 이렇게 되겠다. 이랬을 때 PB 구할의 답은 6분의 1이겠다. 이렇게 되겠지. 봐봐. 요것도 집합 문제야. 알았지? 자, 보자. 그림 그리면 돼. 그냥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B가 이렇게 있을 건데, 자, 봐봐. 합집합 시킨 게 6분의 5래. 요 세 개를 다 더한 게 6분의 5래. 일단 적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패스하자. 알았지? 세 개를 다 더한 게 6분의 5,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자, 근데 얘는 뭐지? 다시 A 차집합 B인 거지. A 차집합 B가 4분의 1이래. A에서 B 뺀 거는 여기잖아. 여기가 4분의 1이야 이 소리가 되는 거고, 얘는 위치 바꿔도 상관없고, 그러면 차집합이 되는 거고, B에서 A를 뺀 것도 4분의 여기가 4분의 1이야 이 소리인 거잖아. 그러면 X랑 4분의 1이랑 4분의 1을 더한 게 6분의 5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다 더해주면 X 더하기 2분의 1이 6분의 5가 돼야 된다 이 소리인 거고, 그러면 X는 3분의 1이다 이 소리가 되겠네. 됐지? 그럼 가운데는 3분의 1이구나. 끝났네. 교집합 구하래. 3분의 1이겠지? 이렇게 되면 끝이겠네. 자, 봐봐.
고1 때 한 거랑 똑같아, 알았지? 자, 상황을 잘 생각해봐. A랑 B가 있는데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잖아. 자,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이해한다. 자, 봐봐. 첫 번째. 최대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부분 집합 관계에 있을 때 나와. 서로. 자, 두 집합이 서로 부분 집합의 관계일 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게 되지. 자, 그러면 볼까? 부분 집합의 관계일 때 나온다라는 거는 작은 얘가 큰 얘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A가 커, B가 커. A가 크지? 그럼 B가 A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요런 상황에서 나온다는 소리고, 그치? 그러면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B랑 똑같은 거지. A교 B는 B랑 똑같은 게 돼서 5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냥 최대는 끝나는 거야. 한마디로 둘 중에 작은 거 적으면 최대라고.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최소는 어떤 경우에서 나오냐면 A 합집합 B의 확률이 그냥 1일 때 최소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의 요쪽에 원소가 없을 때. 됐지? 바깥쪽에 원소가 없을 때 나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우리 A 합집합 B는 A랑 B를 더한 다음에 교를 뺀 거잖아. 이거잖아. 그러면 1은 얘가 3분의 2, 얘는 5분의 2 빼기 P A교 B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가 돼. 그치? 그러면 A교 B는 15분의 16인가? 여기서 1을 뺀 거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15분의 1이 나오겠지. 아, 요게 최소가 된다. 됐지? 자, 그럼 최대 더하기 최소는 15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 없니? 자, 봐봐. 우리 앞에서 설명한 거랑 비슷한 관점이거든? 알았지? 자, 볼게. 우리가 14장의 카드가 존재하는데 기역 또는 희읍이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건 A를 우리가 기역을 뽑는다. 자, 사건 B를 희읍을 뽑는다. 이렇게 설정하자면 기역 또는 희읍이 뽑힌 카드를 뽑는다라는 거는 사건 A 합집합 B의 확률을 계산하라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확률을 계산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A가 될 확률과 B가 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두 번씩 나오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을 한 번 빼준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지. 자, 그러면 봐보자. 일단 A가 나올 확률은 14장 중에 3장을 뽑을 건데. 됐지? 기역이 뽑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14장 중에 기역은 뽑는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13장 중에서 2장을 더 채우면 되는 거지. 13C2가 되는 거야. 더하기 얘도 똑같겠지. 빼기. 자, 기역도 뽑을 거고 희읍도 뽑을 거니까 14장 중에 2장 제외한 12장 중에서 남은 한 장만 더 채우면 되지. 12C1이 된다. 자, 요거 계산하라는 소리겠네. 결론은, 자, 계산해보자. 얘는 14, 13, 12를 3, 2로 나눈 거니까 약분해놓자. 2가 되겠지, 그러면. 자, 그러면 분모는 다 14 곱하기 13 곱하기 2분의 이렇게 생긴 얘기겠네. 자, 13C2는 13 곱하기 12를 2로 나눈 거니까 13 곱하기 6이겠지. 그런 게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빼기 12. 자, 요거 계산하라는 소리겠네, 결론은. 그치? 자, 약분해두자. 2 지울 수 있겠지, 먼저. 자, 그러면 14 곱하기 13 남을 거고, 자, 여기는 13 곱하기 6 빼기 6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또 2 지울 수 있나? 그러면 13 곱하기 7이 남을 거고 위에는 13 곱하기 3 빼기 3 이렇게 되겠다.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지 그냥. 그럼 7, 3, 21이니까 91분의 39에서 3 빼면 되니까 36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91분의 36이니까 2번 이렇게 되면 끝나겠지. 봐.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대. 자, A가 있고 B가 있고 나머지 4명이 더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경우를 봐볼까? 일단 첫 번째 경우. 자, A가 B보다 먼저 발표한다를 우리는 사건 A라고 불러주자. 자, 그리고 A, B 사이에 2명의 학생이 들어간다. 이걸 사건 B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A 합집합 B의 확률을 계산하시오. 결론은 이 소리지. 그러면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일어날 확률부터 계산해 볼게. 자,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발표 순서는 어쨌든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 되겠네. 자, 6팩토리얼 분의 자, A가 B보다 먼저 발표해야 되니까 6자리 중에 2자리를 선정해서 앞에다 A를 넣고 뒤에다 B를 넣으면 되지. 6C2 해주면 되고 남은 4명 배열하면 되니까 4팩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6 곱하기 5가 나올 거고 3 곱하기 5가 나올 거니까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두 번째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보자. A, B 사이에 2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 소리잖아. A와 B 사이에 이렇게 2명이 들어간 상황에서 2명이 더 있는 이런 형태를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4명 중에서 사이에 들어갈 2명 선정할 수 있겠지. 4C2가 나올 거고. 그래서 2명 선정을 한 상황에서는 요 4명은 같이 다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3명 배열이니까 3팩토리얼 나오겠네.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 이제? 빨간색 박스만 구성해주면 되지. 빨간색 박스 구성은 A, B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동그라미 2명 자리 바꾸는 거 2가지지. 2 곱하기 2가 되겠다. 얘를 6팩으로 나누자 이 소리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4C는 2 곱하기 3, 2 곱하기 2, 6팩 3팩 나누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지? 4, 2, 2 없어지고 2가 없어지니까 5분의 1이네. 이건 확률이 5분의 1이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지. 그러니까 2번 상황에서 A가 B보다 앞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2번 상황이면은 여기까지는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제 빨간색 박스를 구성할 때 원래는 A, B 자리 바꾸는 걸 생각했는데 이번엔 자리 바꾸면 안 되지. A가 무조건 앞이니까. A, B 자리 선정이 한 가지고 동그라미 2개 자리 바꾸는 게 2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빠지면 되지 한마디로. 자,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10분의 1이겠네. 그지? 2분의 1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최종 답은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10분의 1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10분의 7 더하기 2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버렸네. 5 더하기 2 빼기 1이 되는 거지. 그럼 10분의 6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분의 3이다. 이렇게 되면 끝이네.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있대. 자, 1, 2, 3, 4, 5, 6이 있고 그런데 자, 상황을 생각해보자. 자, 일단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겠다 이 소리지. 자, 여기에서 내가 2개를 뽑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뽑지 않은 4개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 적힌 두 수의 곱을 A라고 부를 거고 여기에 적힌 두 수의 곱을 B라고 불러주셔야 되지. 그랬을 때 자, A와 B가 모두 짝수일 확률을 계산하시오가 최종적인 문제다. 자, 둘 다 짝수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A와 B가 모두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건 요 2개 중에서 짝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지? 요 4개 중에서도 짝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 맞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면 봐봐봐. 얘가 짝수인데 얘가 홀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혹은 얘가 짝수인데 얘도 짝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 얘기는 그냥 요 두 개가 전부 다 홀수인 경우를 빼는 게 빠른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 두 개가 내가 홀수가 된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는 홀 곱하기 짝 곱하기 짝 곱하기 짝이 되니까 여기 무조건 짝수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둘 중에 한쪽이 홀수가 되는 경우, 이쪽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두 개를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네 개 쪽은 무조건 짝수일 수밖에 없거든. 아무리 극단적으로 넣어도 지금 홀수 3개, 짝수 3개 있잖아. 그러니까 4개가 들어가면 짝수는 적어도 1개는 무조건 가지게 돼. 그러니까 오른쪽은 짝수밖에 안 돼. 됐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에서 앞에 게 홀홀 나오는 경우만 빼주면 끝난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럼 1 빼기, 그치? 홀홀이 되는 경우는 6시 2분의 3시 2겠지. 6개 중에 2개 뽑는 것 중에서 3개 중에 2개 뽑는 거겠지. 자, 그러면 1 빼기, 얘는 6 곱하기 5, 여기는 3 곱하기 2. 요거 계산하는 소리겠네. 그러니까 1 빼기 5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답은 5분의 4가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되면 끝인 거지. 귀찮으니까 ABC로 할게. 자, 스페이드를 A라고 잡고 하트를 B라고 잡고 다이아몬드를 C라고 잡아보자. 자, 그러면 A는 4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B는 3장을 가지고 있고 C는 5장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있대.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3장을 동시에 꺼낼 거래. 그치? 자, 3장을 동시에 꺼낼 건데 카드 무늬가 2종류 이상일 확률을 계산하래. 똑같은 카드의 무늬가 2종류 이상일 확률. 자, 그러면 봐봐봐. 상황이 두 가지겠지? 같은 종류의 카드가 2개다가 있을 거고, 그치? 같은 종류의 카드가 3개다가 있겠지. 그거는 그냥 한 개에서 종류가 다 다르다를 빼주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계산해보자. 1에서 뺄 거야. 자, 전체적으로 일단은 몇 장이냐? 12장이지. 자, 12장 중에 내가 3장을 뽑을 건데 전부 다 다르게 뽑아야 되지? 그러면 A 한 장, B 한 장, C 한 장 뽑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A에서 한 장 뽑는 방법의 수가 4가지, B에서 뽑는 경우의 수가 3가지, C에서 뽑는 경우의 수가 5가지. 요거 계산하면 끝인 거네. 그치? 자, 그럼 1 빼기, 자, 12, 11, 10을 6으로 나누면 되니까 2 곱하기 11 곱하기 10. 위에는 4, 3, 5. 이렇게 되는 거네. 약분하자. 자, 4 약분하면 2 남을 거고 5, 2, 10 약분할 수 있으니까 1 빼기 11분의 3인 거네. 답은 11분의 8. 이렇게 되면 끝인 거네. 돼서? 자, 보자. 42번. 내가 이 문제를 잘못 읽었지, 그지? 문제 자체를 잘못 읽었는데 카드의 무늬가 2종류 이상일 확률이지. 나는 같은 무늬가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계산했지. 그지? 자, 다시 보자. 내가 이 문제 자체를 잘못 읽었네. 잠깐만. 요거까지는 내비두고. 자, 다시 볼게. 자, 보자. 카드의 무늬가 2종류 이상이 나올 확률을 계산할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너네가 3장을 뽑으면 상황이 크게 3가지가 나와. 첫 번째, 무늬가 한 종류가 나올 수도 있지. 다 똑같은 게 나오면. 두 번째는 무늬가 2종류가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무늬가 3종류가 나올 수도 있어. 3장을 뽑으면 무늬가 다 다를 수도 있고, 2개가 똑같고 1개가 달라서 2종류일 수도 있고, 그리고 3개가 다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카드의 무늬가 2종류 이상일 확률을 계산하라는 건 2번과 3번의 확률을 계산해서 더하라는 소리야. 맞지? 물론 각각 구할 수도 있다. 어렵지 않다. 그렇게. 하지만 무늬가 한 종류인 경우를 빼는 게 더 편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1에서 자, 무늬가 한 종류다. 이걸 빼줄게. 자, 그러면 가보자. 무늬가 한 종류가 나올 건데 A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B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C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A가 나오는 경우는 12C 3분의 A 4장 중에 3장을 뽑는 경우겠지. 4C 3이 들어갈 거고 더하기, 자, BB가 나올 거는 3장 중에 3장이 나오면 되니까 3C 3이 들어갈 거고, 자, 마지막
CCC가 나오려면 5장 중에 3장이 나오면 되는 거지. 요거 계산하면 되겠다. 1 빼기, 자 계산해보자. 얘는 2 곱하기 11 곱하기 10이지. 분모가. 분자는 4 더하기 1 더하기 10이 되는 거네. 그러면 15가 되는 거지. 자, 요거 계산하면 되겠다. 약분하면 여기 2 되고 여기 3 되는 건가? 그래서 1 빼기 4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4분의 41이 나오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이겠네. 그치? 자,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숫자 하나 택할 건데 택한 수가 6과 서로소일 확률을 계산하래. 자, 봐봐봐. 6과 서로소인 거 한번 찾아보자. 자, 봐봐. 1, 2, 3, 4, 10까지 한번 해볼게. 됐지? 자, 근데 봐봐봐. 6은 2 곱하기 3이 되는 건가? 그러면 6은 일단 2를 약수로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러면 서로소가 되려면은 2를 약수로 가지면 안 되겠네, 그지? 그러면 2를 약수로 갖는 얘는 빼버려야 되는 건가, 전부 다? 맞지? 자, 근데 2를 약수로 갖는 얘는 2의 배수란 소리지, 결론은. 자, 그래서 2의 배수를 전부 다 빼야 돼.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를 전부 다 빼야 돼. 자, 그런 다음에 누구도 빼야 돼? 3의 배수도 빼야 되지. 그지? 3의 배수, 3 빠질 거고, 6 빠졌고, 9 빠질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남은 애들이 서로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6과 서로소인 얘들은 결론은 6과 서로소인 얘들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전체에서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인 얘들을 빼라. 이 소리가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뭘 계산하면 되는 거야? 1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1에서 빼보자. 자, 먼저 2의 배수는 총 15개지. 30분의 15일 거고. 더하기 3의 배수는 10개지. 30분의 10이 될 거고. 그런데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셀 때 6의 배수를 2번 세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교집합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6의 배수는 5개지. 30분의 5를 한번 빼주자. 요게 답이 된다. 그러면 1 빼기 3분의 2가 되는 건가? 그렇지? 그래서 확률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겠네. 문제 없어? 됐지?